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좀 늦었습니다. 이게 그 다른 채널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좀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영업의 신 조이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헐레벌떡 다시 만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 썸네일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 FTA 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주변에 이제 반응이 조금 어렵다 내용이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저희 아들이 10살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채팅창 보고 제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무역이라는 거에서 자유무역에 대해서 저희가 협정을 왜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FTA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그 FTA는 이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죠.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그 협약을 맺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역은 나라와 나라, 그러니까 뭐 중국이면 중국, 한국이면 한국,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간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행동이 이제 무역이죠. 그래서 그 각 나라 간에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없는 물건은 이제 사오기도 하고 이제 많은 물건은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의존하기도 하고 경쟁하면서 이제 국가의 그런 수익을 이제 얻는 거죠. 그래서 네, 잘 듣고 있으십시오. 최대한 열심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역 정책이라는 뭐냐? 정책은 이제 나라하고 나라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 정책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각 나라들 간에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약속을 하고, 근데 그 약속을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무역을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을 얘기해 볼게요.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 힘들게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쌀이 막 들어오고 베트남에서 쌀이 막 들어오면 엄청 싸잖아요. 그러면 쌀 농사 짓는 농부들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되니까, 그래서 보호무역을 이제 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입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러면 베트남 쌀이라든지 미국 쌀에 대해서 관세, 세금을 수입할 때 나라에서 부여지는 세금을 되게 높게 비싸게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와이셔츠가 한 30벌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와이셔츠가 다 흰색이라서 항상 똑같은 거를 40번 연속으로 입는 건 아니고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이 좀 활발해서 좋네요.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 무역의 장벽을 문을 완전히 활짝 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에는 보호무역이 있고 자유무역이 있다. 그래서 보호무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 있죠. 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농수산물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주 원료 식량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나 베트남에 특히 이제 미국 쌀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그런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하게 허락을 해줘 가지고 쌀 농사를 못하게 짓게 되면, 그 쌀 농사를 못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스스로 쌀을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쌀조차, 우리의 주 식량인 쌀조차 이제 미국 쌀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미국한테 향후 무역에 대해서 이제 말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쉽게 쌀 때문이라도 이렇게 좀 들어줘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배추하고 쌀은
최대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잘 지켜줘야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으로 좀 지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아이템들을 조금 그 융통성 있게 개방을 해가지고 자유무역을 하면서 우리는 그쪽 국가의 문을 열어가지고 시장을 넓혀가는 그런 정책을 쓰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는 쌀이라든지 배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식량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펼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호무역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이제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막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미국에서 쌀을 만약에 1톤에 만약에 1,000만 원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의 관세를 200% 매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면 가격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은 2,500,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농사 짓는 우리나라 농부들이 시장에 팔면은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산 쌀이 당연히 그냥 안 팔리는 현상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관세의 그런 부가적인 그 장벽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팔리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보호무역의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하락하고 그다음에 구매력이 하락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외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국산의 가격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산을 이제 애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농수산물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기술산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의 아이폰을 다 살 수 있었는데 한국에만 아이폰이 못 들어왔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문을 조금 잠궜습니다. 수입 규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대기업을 혜택을 좀 주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기회를 잡긴 잡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보호무역을 기술적으로 쓰게 되게 되면은 삼성이 노력하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아도 뭐 핸드폰이 이렇게 잘 팔리니까 그 업그레이드를 안 하게 됩니다. 기술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그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도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무역을 과하게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상품 무역 장애로 뭐 저희한테 일시적으로 좋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나 상당히 이렇게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이 자체 R&D 개발도 안 하고 기술 개발 안 해서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게을르게 되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역사에 이제 흥성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해갖고 문을 걸어 잠궜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일본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문을 개방해가지고 화약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소총도 받아들이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총을 못 쐈는데 저희는 기껏 해봐야 이제 화살 그리고 뭐 화살 정말 잘 쏘는 애들이 이제 그 뭐 보면 이제 애기살 해가지고 이제 조금 정확하게 쏘고 근데 뭐 자동 소총하고 화살하고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똑같은 예입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담궈서 국내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소중하게 보호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구의 변화에 대한 트렌드, 지구의 트렌드 그리고 기술의 트렌드, 정보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주변국이 강대국이 돼버리고 상대적 약소국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뼈아픔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무역만은 중요한 거는 아니다. 뭐 그렇게 좀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거를 이제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인가 4시간 강의 전에 제가 어떤 얘기 했냐면 지역주의에서 현재는 글로벌주의 그다음에 이렇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리지널리즘에서 이제 글로벌리즘으로 변하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이 전 세계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 수십억 명이 이제 죽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니까 모든 기간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손되고,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무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개인 국가주의가 발생해서 이제 무역 관세가 굉장히 이제 많아집니다. 이 관세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 정부에서 그 관세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만약 100만 원 하면 30%만 해도 30만 원의 세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관세벽을 굉장히 서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그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ATT 가트라는 그런 다자간 무역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관세 장벽 높이지 말고 우리 이거 그냥 다 그냥 열자. 그래서 한 30%로 우리 서로 이제 경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 각자 국가만의 이익을 또 이렇게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WTO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다자간 무역 협정이 국제기구로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WTO에 이제 모든 전 세계 국가가 가입하면서 기본 관세율은 한 8% 정도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이제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이제 8%가 이제 된 겁니다. 이제 WTO에서 이제 8%로 하고 있는데, 이 WTO는 말 그대로 그냥 전 세계 무역 협회에 대한 국가별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나큰 뭐 이렇게 제재를 가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어떤 분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그쪽에서 이제 그 권한과 힘이 실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WTO의 그런 근본적인 그런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거의 깡패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이제 발생이 되냐?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일본하고 불매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저희 제품 안 사고,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기술산업, 원자재,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어려워졌네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저희 제품을 안 사잖아요. 신라면 안 사잖아요. 신라면 안 산 이유가 뭐냐면, 국가 간 무역을 이제 조율하는 기관에 있는데, 이제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 막 있고 해가지고 원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주변에 방사능이 막 오염이 돼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웃 나라에다가 일본에서 파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예요. 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사능에 걸린 물고기를 먹게 생겼으니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이거를 규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후쿠시마 주변에서 난 그런 어획물들이 수입 통과하는 거를 2단계, 3단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측정도 재고, 그다음에 환경의 출처도 재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쟀는데, 일본 정부에서 9개국에서 그렇게 수입에 대한 장애를 걸었는데도 왜 대한민국 너만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해? 그러면서 WTO 세계 무역 협회 기구에다가 이거 WTO 국제 협약 위반한 거야. 그리고 제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WTO에서 확인해 보니까 일본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일본의 힘이 세니까 일본이 방사능에 대한 그런 증빙 자료 내는 것도 상당히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방사능에 대해서 많이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완전 전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재심에서 완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막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TF를 꾸려가지고 그거를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패소한 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아베가 이제 열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야, 일본에 들어와 있는 한국 제품들 전부 사지 말고, 그리고 걔네들 이제 맛보기로 반도체 삼성의 그리고 대기업들의 우리
원자재 납품하는 거 전부 압력을 넣어가지고 막아버려. 수출도 하지 마. 그래가지고 걔네들 완전히 수출도 못하게 그냥 해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삼성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가 전부 뭐 세척제부터 해가지고 광택제 전부 다 일본 거였거든요. 그 액체가. 그런데 일본에서 아베 정부가 수출하지 마. 그래 보니까 저희가 갑자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거. USB도 못 만들고 하드디스크도 못 만들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하고 그 기타 그 부자체에서 빨리 소싱을 해가지고 삼성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이미 개발하고 있는 거를 빨리 해가지고 대안을 세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칼만 총만 안 들었지 무역 전쟁인 거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너네만 불매운동하냐? 우리도 불매운동 할 거야. 그러면서 불매운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본 거 이제 뭐 안 사고 연필, 문구, 만화, 애니메이션 다 안 보고 그리고 뭐 일본에 관련된 그 기업 제품들 뭐 구매 안 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 도요다 뭐 안 사고 그래서 지금 도요다 뭐 다 뺐잖아요. 그러게 지금 그게 이제 현대판 무역 전쟁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서로 엄청 피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라마다 엄청 많았어요. 이제 한국하고 일본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WTO에만 의존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가별로 우리 1대1로 그 프리트레이드를 협약을 하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FTA입니다. 그래서 이제 FTA는 이제 WTO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국가가 일괄적으로 그 협의 체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중 FTA 그러면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한미 FTA 그러면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자유무역을 국가별로 협약을 1대1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간의 간섭 없이 FTA 협약국은 이제 자유롭게 무역 거래를 진행하여 이제 무역 장벽을 이제 완전히 허물고 자유롭게 이제 무역하면서 이제 이익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관 그 장벽을 폐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30% 관세, 8% 관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입 물건이 들어올 때 그런 거를 관세를 아예 폐지시키거나 일정 기간을 유예를 두면서 하나씩 관세율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8%, 4%, 3%, 2%, 1% 이렇게. 그리고 무역 장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WTO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야, 너네 똑같이 이렇게 무역을 형평성 있게 진행해야지. 너네 너무 관세가 좀 이렇게 세. 그러면 관세 내려 8% 이하로. 그러면 이제 관세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세를 내려버리게 되면은 쌀 들어오고 막 해버리면은 우리 농민들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한테 저희가 어떤 제재를 거냐면 그 쌀에 대해서 어떤 인증서 내놔라, 어떤 인증서 내놔라, 막 이렇게 인증서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 그 농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쌀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한국 시장이 좋아서 이게 많이 팔려고 하는데 수입 통관할 때 그 인증서 내는 거, 그 다음에 수입 통관 절차가 까다롭게 되면 나 귀찮아 안 해. 나 그냥 베트남에 팔래. 그러면서 그냥 관세가 8%로 지정이 돼 있어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무역 장벽입니다. 이게 예전에 뭐가 심했냐면 우리나라의 그런 그 우수하고 안전한 그런 그 우수 제품들이 있어요. 수출 제품들이. 근데 FDA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CE 인증을 못 받았다고 해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다 터놓은 것 같아도 오늘 주제는 엄청 광범위하네요. 역사부터 최근 한일 상황,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더라? 계속 하겠습니다. 인허가를 힘들게 하면은 한국에서 충분히 안전하고 기술력이 좋은 제품이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라도 미국 시장의 그런 FDA 인허가 또는 CE 인허가를 준비를 못하고 그런 장벽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갇히게 되면
이게 비혜택적인 장벽인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G20 국가들은 어느 정도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라든지 안전 테스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준비가 돼 있고 G20 밖에 있는 국가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교육도 없고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같은 무역 장벽을 열었다고 해도 이쪽에서는 수입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수출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페어하지 않는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은 정말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하고 칠레하고 FTA를 처음으로 2002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해갖고 2004년도에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국 칠레 FTA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현대자동차하고 삼성 반도체하고 핸드폰을 무역 장벽 관세를 제로로 만들고 그 칠레에 있는 포도 있죠. 칠레산 와인 이거를 관세를 낮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말 좋은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칠레에 왕창 갖다 수출하고 칠레의 농수산물 중에 포도하고 와인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도, 2004년도 이후부터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에 칠레산 와인이 그렇게 싼 값으로 그렇게 비쌌던 그 양식이란다. 그 스테이크 집에서나 볼 수 있던 그런 최고급 와인들이 슈퍼마켓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2004년도, 2005년도부터 쭉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게 한 칠레 FTA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뭐 말 나온 김에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하고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 싱가포르 있고 한국 유럽 연합 있고 그다음에 한국 미국 있고 한국 EU 있고 한국 중국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인도 이건 혁신적인 겁니다. 한국 인도는 그 인도 세파시오라고 해서 관세음의 제로인데 요거는 그냥 국제 무역만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력, 투자, 그다음에 직접재산권, 그다음에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도 인도하고 그냥 둘이 다이렉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까지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이 중국 다음으로 큰데 한국 정부에서 중국에서 한중 FTA 끝나고 마자 이제 인도하고 세파를 건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인도에 물건을 팔려면 관세 23%, 22%, 20% 이렇게 냈었는데 지금 세파 CO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에 대한 증빙서만 발행을 하면 관세율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10,000원에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은 20%면 12,000원에 수입 통관이 됐던 건데 관세율이 제로니까 10,000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FTA가 안 돼서 10,000원에서 11,000원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10,000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1,000원 더 중국산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인도 세파시오가 나왔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라는 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뭐냐? FTA 협약을 여받았는데 이 협약을 내는 건 관세를 면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관세를 면하거나 관세 할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관세를 확인하려면 증빙 자료를 봐야 됩니다. 국가 세관에서 국가별. 근데 이 증빙 자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수출국과 수입국은 왜 그 프리 협정을 하냐면 간단합니다. 그 산속에서 사냥하는 사람이 가죽을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물고기를 더 싸게 만드는 것처럼 원산지에 대한 증빙이 되면은 그거를 그냥 그거는 최적화된 그 한국에서 난 싼 제품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제품에 대해서 그 원산지 증명을 필히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만약에 저희가 세파 CO에 대해서 발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CO 발행하는 방법은 그 선적 일자가 활용이 돼야 됩니다. 선적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를 네이버에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에 들어가서 원산지 신청서 서류 작성란에 가셔가지고
자기 회사 수출자 정보 넣으시고 도착지 정보 넣으시고 그리고 HS 코드 기반으로 수출하는 상품 제품 넣으시고 근거 서류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 근거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이 첨부 파일인데 제조 공정 설명서, 그다음에 원재료 투입 증명서, 그리고 원산지 포괄 확인서, 그다음에 원가 계산서, 그리고 원산지 소명서, 그리고 선적 서류,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요거는 누구랑 합의를 하셔야 되냐면 해외 영업에서 무역 지원하거나 영업사원이 절대 혼자 못합니다. 그 제조 부문장님한테 가셔가지고 저희 그 한미 FTA, 한중 FTA, 한인도 세파시오 원산지 증명서 떼야 되는데 상공회의에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 6개가 필요한데 5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조 부문장님이 딱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아, 요거는 저희가 할 수 있고 원가 계산서 요거는 BOM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연구소하고 협의해서 줄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저희 경쟁사가 10시가 벌써 됐군요. 네, 끝내겠습니다. 저희 경쟁사가 가격 경쟁을 20% 낮추더라도 저희가 원산지 증명서만 하게 돼서 그 FTA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면세 혜택을 받게 되면 20%의 원가 절감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트 줄이고 케이블 줄이고 그다음에 그 철로 만든 기구물을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해도 20% 줄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증빙 하나 첨부함으로써 이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에 대해서 협약한 국가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고 원산지 증명서를 증빙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관세 혜택 할인율을 굉장히 쏠쏠하게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가격 경쟁률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수입 국가의 저희 가격이 경쟁률이 좋아지고 그러면 판매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매출이 상승하게 되고 대리점이 이익을 보게 되면 마케팅에 집중하게 되고 오더를 더 하게 되면 저희는 수출량이 늘어나고 외화가 획득이 되고 부국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GDP가 상승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로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한 내용은 아직 다 얘기를 못했는데 그렇게 오늘은 조금 그러면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특혜 혜택 같은 경우는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제출을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혜 인도 같은지 중국 같은지 요런데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그 FTA 그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CO 원산지 증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비특혜 원산지 같은 경우는 일반 원산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첨부 파일이 필요 없고 요거는 신청하면 바로 이제 당일날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그 원본 파일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면 되는 거고. 근데 한국 아세안 FTA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인도 세파시오라든지 그다음에 한중 FTA라든지 그다음에 그 APTA 그다음에 아태무역 협정 CO라든지 이런 것들은 첨부 파일을 다 해야 됩니다.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빙센터에서 여러 가지 그 신청서 작성하시고 증빙 서류를 하시게 되면은 그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서 3일 정도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증빙서를 원본 한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하셔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관세 혜택을 면세 또는 할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있다. 근데 하나 더 얘기 들으면 우리가 한미 FTA 할 때 어땠습니까? 2007년도 4월부터 해가지고 2012년 3월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그 FTA 그 협의를 8차례까지 진행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왜냐면 그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 너네랑 무역하면서 우리는 만년 적자였어. 그래서 우리는 요거 완전 재검토해야 돼. 나는 너네 FTA 파기할 거야. 막 이렇게 막 협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소고기 사태 뭐
이상한 거 있었잖아요. 그 소고기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먹으면은 광우병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소고기 수입은 뭐 막아야 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의회에서 이제 비준 통과가 이제 안 됐죠.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제 눈치를 보다가 이제 막 국회 문 걸어 잠그고 이제 강행해가지고 이제 한미 FTA를 이제 강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항상 FTA 자유무역에는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5천만 명의 시장밖에 없잖아요, 내수가.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인데 이게 78억 명, 50억 명한테 이제 좀 막 넓은 시장으로 가야 된다 싶으면은 문을 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특별한 거에 대해서 지키고 싶을 때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보유무역과 자유무역을 시기적절하게 국가별로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현명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그렇게 무역 장벽을 치고 불매운동을 해가지고 많이 우리 제품을 이제 막고는 있는데 LG 가전제품이나 현대 새로 나온 제니시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SM 그 엔터테인먼트하고 BTS를 통해 가지고 그냥 온라인 유튜브하고 그 인스타그램으로 젊은 층들을 지금 매혹시켜가지고 구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한미 그 FTA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막을 거에 대한 거는 단계적으로 막고 그리고 일본 같이 안전을 위한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그만큼 또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우수한 제품은 풀어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익을 보면서 이제 서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이제 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정부의 일관적인 이제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많이 그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바람은 서로 잘 그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한해서는 무역인들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한국 제조사들 정말 힘들게 제조해가지고 힘든 국제 경쟁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한해서는 통일돼서 화합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문제, 그 다음에 한미 간의 문제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지금 정부도 그렇고 향후 정부도 그렇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괄된 정책으로 무역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너무 행복한 게 한국 인도 세파 체결이 됐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한국 제조사들의 희망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한국 제조사들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필히 세파CO를 발행하셔가지고 관세 혜택 인도에서 필히 진행하셔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20% 올려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네. 카시오보다 정확한 게 저희 아들의 알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이님. 네. 저희 좀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원 배신 조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